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책무가 있죠. 이 고용하고 물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고용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의 좀 중요한 지표 먼저 보면요. 여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겠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 이게 변동률이거든요. 이게 잘 올라가다가 슬슬 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안 늘고 있어요. 고용을 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실업률도 4%였다가 슬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4.4%고요. 이게 월별 시간당 임금, 이건 물가랑 좀 밀접한 데이터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잘 올라가다가 슬금 떨어져가지고 요것도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동자 우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못 찾으니까 막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해고가 되면 수당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신청한 건수인데 이거는 낮았다가 살짝 올라왔다가요, 또 최근에 살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안 하고 해고도 잘 안 하는데 임금이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노동자 우위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뽑는 사람들이 조금 우위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이별로도 나뉘어져 있고요. 그 안에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대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실업 사유 추이, 실업 기간 추이, 파트타임 사유 추이,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도 있고요. 요거를 좀 세밀하게 스터디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실업 사유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 임시 해고, 이 중간에 있는 선이죠. 이거는 회사가 잠시 어려워 쉬게 되었으나 일정 기간, 보통 이제 6개월 이내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일시적 실업입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밑에 임시직 계약 종료자, 요 밑에 하늘색이고요. 이거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실업자가 된 경우고요. 주로 단기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계약직,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실직자, 위에 선이고요. 기업의 해고, 폐업, 부서 통폐업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입니다. 다시 복직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고용시장 지표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지표예요. 그리고 여기 자의적 이직, 퇴직자 있습니다. 노란색이고요. 현재 직장보다 더 나은 대우를 찾거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그만둔 거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자가 언제든 다른 곳에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대변하는 지표예요. 그리고 여기 노동시장 재진입자, 맨 위에 있는 선이고요. 이거는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데 육아, 학업, 가사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 진입자 있죠? 이 밑에 보라색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 졸업생, 이전에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구직자입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 지금 2024년부터 구글, 메타,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구실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시해고,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팍 위로 튀는데요. 이거는 2024년 7월에 자동차 산업이랑 제조업 쪽 파업을 되게 세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가동 중단되고 거기에다가 계절성까지 더해지면서 실업률이 잠깐 4.3%까지 갔었죠. 그리고 여기 2025년부터는요, 재진입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죠. 이거는 초과저축이 고갈되고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은퇴자나 전업주부들이 대거 다시 구직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실직자도 계속 늘죠. 2025년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이 단순히 사람을 안 뽑는 것을 넘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해고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최근에 보면요, 해고도 문제지만 채용이 좀 문제인 게 보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4.4%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을 막 마구 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러 나온 사람, 빨간색은 이렇게 높은데 기업들이 채용 자체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문이 더 좁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 자발적 퇴사자들이죠. 여기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이거는 노동시장의 권력이 노동자에서 채용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새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 4.4%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노동 공급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 이런 거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는 이 고용지표가 더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니까 이제 연준 의원들도 금리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발언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12월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그 실업 사유가 연구 실직이 지금 26%, 노동시장 재진입자 31%, 신규 진입자 11%, 임시해고 12%, 자의적 이직 퇴직자 11%, 그리고 임시직 계약 종료자, 여기 나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 연구실직자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아까 보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침체 시그널이죠. 그리고 여기 자의적 이직, 스스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자 우위 시장인데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고용자 우위 시장이다.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쉽게 일자리 못 갖는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요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 실업기간 추이는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고용의 양보다 질, 그리고 난이도,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많이 쓰여요. 5주 미만 이런 거는 이제 막 실업자가 된 거죠. 졸업 직후에 구직자나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이제 막 사표를 낸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고된 사람들, 이 수치가 높으면 시장에 유입되는 실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5년
관련해서 좀 변동성은 있지만 저점을 좀 높여가는 걸로 보이죠. 5에서 14주.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한 지 한 1에서 3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이제 보통 경기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면접을 보고 다니는 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15에서 26주. 구직 기간이 4에서 6개월로 이제 슬슬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좀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면 취업 문턱이 예전보다 약간 높아졌다. 이런 걸 시사하죠. 그리고 27주 이상. 이거는 이제 거의 장기 실업이죠. 6개월 넘게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거는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과 구직자의 기술이 맞지 않거나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다는 시그널이죠. 일단 여기 큰 그림을 보면은 이 장기 실업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침체 시그널이죠. 여기 2024년 전까지는 되게 그래프가 잘 분포되면서 좀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25년까지 잘라서 봐도 여기 2024년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가 많이 잘랐던 시기죠. 그리고 이쪽 최근을 보시면 이 장기 그래프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단기 그래프들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 일자리 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 이게 이제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이 장기 실업은 숙련된 인재만 골라 뽑거나 아니면 채용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지표를 연준에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12월 거 보면요. 여기 27주 이상 26%고요. 5주 미만 31%, 5에서 14주 28%, 15에서 26주 16%. 이것도 이 장기 실업이 중요한데 요거 두 개가 둘 다 아까 올라가고 있었죠. 요거 위주로 보면 되고요. 자, 여기 파트타임 사유 추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용의 형태와 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거든요. 이 차트는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이 파트타임과 개별적 사유를 구분해서 시장의 활력을 측정합니다. 이 초록색 유휴 근로 또는 사업 환경의 이유, 이거는 일하고 싶은데 기업의 사정,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량이 감소한다든지 경기가 별로 안 좋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근무 시간이 강제로 줄어든 경우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의 가장 빠른 선행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외 일자리 구직 불가능, 요거는 풀타임 직장을 찾고 있는데 시장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직난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비경제적 이유, 이거는 뭐 학업, 육아, 은퇴 후에 뭐 소일거리 등 본인의 선택으로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파트타임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거 두 개. 내가 원해서 파트타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정이 돼요. 그죠? 그렇게 뭐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이때는 노동 수요가 강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풀타임 잡을 구할 수 있었던 노동자 우위의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던 2024년 7월 자동차하고 제조업 파업이 크게 있었던 시기죠. 가동 중단되고 그때 이 비자발적 지표가 이렇게 크게 튑니다. 거기에 이제 침체도 조금 겹치면서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 파트타임 외 일자리 구직 불가능,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 풀타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2025년 말 와서 요 지금 비경제적 이유, 이게 지금 폭락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파트타임을 하던 사람들이 생활비 부담이 커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막 불확실해지니까 부업 말고 좀 본업을 찾아서 떠나서 그런 거라는 해석이 있어요. 중요한 거 두 개. 비자발적 파트타임.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확실한 침체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전 고용이 늘어난다. 풀타임은 안 뽑고 파트타임을 훨씬 더 많이 뽑는다. 이 일은 하고 있는데 수입이 충분치 않은 계층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 26년 상반기에 미국 소비 지출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차트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총평을 하면은 기업은 해고를 최소화하는데 고용도 줄이고 있고요. 기존 직원의 시간도 줄이는 방법으로 버티기에 돌입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도 연준이 잘 쳐다보면서 금리를 조절을 하겠죠. 12월 파트타임 분류도 비경제적 이유, 이게 원래 엄청나게 더 컸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 비자발적 파트타임이 점점 파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지면은 침체 시그널이에요. 자, 이거는요 인종별 실업률 추이입니다. 이 고용시장의 불평등과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경제가 어려워질 때 어떤 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초록색 백인은요 전문직, 관리직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도 가장 완만하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합니다. 보통 한 3에서 4%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흑인, 아프리카계, 보라색이죠. 이게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합니다. 이게 불황기에 가장 먼저 해고되고 호황기에 가장 늦게 채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아계 밑에 있어요. 백인 그룹하고 유사하거나 더 낮은 실업률을 보입니다. 보통 이제 기술직이 많고 전문직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락장에서도 회복력이 강하지만 특정 구간에서 특정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라틴계, 건설, 농업, 서비스업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계절적 요인이나 건설 경기 지표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4년까지는 거의 뭐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모두가 해피했죠. 여기 아시아계가 크게 튄 게 빅테크 구조조정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부터
그러면서 이 흑인 아프리카계 치솟기 시작합니다. 백인하고 아시아계는 낮게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둔화의 여파가 고르게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저숙련, 현장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커지고 K자 성장이라고 하죠. 소비 양극화로 지금 이어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냐? 이기려면은 흑인들 집중 타겟해서 뭔가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서서히 오르면서 이렇게 모든 지표가 다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종별 추이는 여기까지 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학력에 따른 실업률 추이인데요. 네, 되게 신기한 게 고등학교 미만이 지금 실업률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사 이상, 대학교를 간 사람 이상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AI의 효과겠죠. 몸 쓰는 것들은 더 밸류가 높아지고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아주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여기 지금 고등학교 졸업도 좀 내려가고요. 전문대 준학사 학위도 좀 올라옵니다. 되게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고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데이터들이 되게 그 상반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좀 침체 시그널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가 조금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